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1이면 아까 참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맞는 말, 맞다, 맞다라고 참이라는 말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참, 맞는 말이면 참, 틀린 말이면 거짓 이렇게 적기로 했는데, 자, 요거 이제 따져보시면 되죠. A라는 변수에 10이 대입이 되고요. 그렇죠? 이 변수라는 건 이 대입연산자 왼쪽에 오지 않으면 항상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서 쓰인다고 했으니까 얘는 10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이 됩니다. 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맞으면 요건 당연히 맞지 않겠죠. A는 방금 우리가 10인 걸 확인했으니까요. 10이 10과 같지 않다라고 틀린 말이 되죠. 같은 걸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거짓이고요. 10이 10보다 큽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거짓. 근데 이 밑에 건 맞죠. 왜냐면 비교하는 대성수까지 포함하는 게 이거 이상 이하, 그죠? 10이 10 이상이다 하면은 맞는 말이잖아요. 또는 한글로 하면 10이 10보다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진 않지만 같다라는 건 만족을 하니까 더 참이에요. 자, 새로운 변수 b를 만들고 10을 넣었어요. 얘도 10이고 얘도 10이죠. 10이 10과 같다. 맞는 말이 돼요. 참이 되고요. 요거를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하면은 요거랑 요거 더해진 다음에 3이 돼서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죠? 옆에 값이 아니라 식이 오면은 다 계산된 다음에 최종 결과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죠. 이거. 자, 그래서 대입연산자 왼쪽에는 C가 오니까 이 변수예요. 그렇죠? 오른쪽 거는 무조건 값이 나와야 돼요. 이거 이꼴 들어갔다고 이거 대입연산자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죠. 이거는 같지 않다라는 비교연산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아까 A는 10이었죠? B도 10이었고요. 10이 10과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최종 뭐가 나옵니까? 틀린 말이니까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C에는 0이 저장이 되겠죠. 자, 0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입니다. 요건요. 요게 아까 0이라고 그랬죠? 0과 0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또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전. 자, C는 아까 뭐였습니까? 틀린 말, 0. 그렇죠? 근데 느낌표를 붙이면 반대값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거짓의 반대는 참이니까 참이 되는 거고. 잘 보시면 이게 참이잖아요. 그럼 지금 요 밑에 보면 이 참을 가지고 또 뒤집었죠? 그럼 다시 거짓이 되겠죠? 뒤집은 걸 또 집은 거니까, 또 뒤집은 거니까. 그래서 거짓이 됩니다. 자, 뒤에 1이라고 넣었네요. 자, 아까 C는 뭐였어요? 0이었죠. 그리고 D는 1이에요. 0은 1과 같지 않죠.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잘 여러분이 푸셨다면 참이라는 글자가 7개 나오고요. 잘 못 푸셨다면 거짓이라는 글자가 여기 하나라도 나오거나 참이 7개가 아니면 잘못 푸신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 연산을 해봤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교 연산을 여기서 먼저 쓰고 참거짓, 논리값의 존재를 먼저 살펴본 이유는 위에서 조건문, 반복문 쓸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조건문 한번 보죠. 조건문. 예를 들어서 printf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싶다 이거죠. 잘 나오는데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게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 소스코드는 그냥 컴퓨터가 위에서 하나씩 실행시켜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방식이에요. 위에서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켜요. 물론 요거는 이제 주석이니까 실행 안 시키겠죠. 요거 발견하면 요거 그냥 바로 실행을 시킵니다. 무조건 실행이 되는 코드예요. 명령어예요. 근데 우리가 요 명령어를 특정 내가 원할 때만 실행을 시키고 싶을 수 있죠. 자, 지금 화면이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이 잠깐 꺼지면서 디스코드 화면 전환이 일어난 것 같은데 화면 다시 켜드릴게요. 방금 문제 풀이한 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디스코드에서 화면 전환이 안 돼가지고 디스코드 계신 분들이 풀이를 못 보셔서 자, 요거는 다시 한 번만 빠르게 같이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디스코드 계신 분들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서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요 A에 1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A는 10입니다. 10과 10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 요거 느낌표 붙인 거는 같지 않다라는 걸 표현하죠. 좌우가 같지 않다. 근데 A는 아까 10이라 그랬죠? 두 개는 같은 수인데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거 역시 10 바꿔보면 답이 딱 나오죠. 10이 10보다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짓이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뒤에 이거를 붙이면 대상 수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이 1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 되죠. 자, B도 10, A도 10, 두 개 같은 숫자니까 같다라는 거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요거 이 int C는 변수고요. 그죠? 이거는 대입 연산자예요. 그리고 A와 B 사이에 있는 요거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식으로 변수에 대입을 할 땐 1이 먼저 대입되고 2가 더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게 싹 계산이 돼서 하나의 결과값이 나오면 3이 되겠죠. 결과값이 대입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먼저 계산이 되고 나온 최종 결과값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뭐 0 아니면 1이겠죠 무조건. 비교 연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A도 10이었고 B도 10이었으니까 10이 10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시어너에서는 거짓말을 0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C는 0이에요. 자, 여기가 0이면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C 이퀄 0을 0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다. 참입니다. 그리고 방금 C는 0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0을 뒤집으면 1이 되죠. 1과 0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0 앞에다가 이렇게 느낌표 붙이면 1이 됩니다. 1은 참이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되고요. 요 위에 요 참을 여기다 바로 썼죠 또. 그리고 그걸 다시 뒤집었어요. 참을 뒤집으면 다시 거짓이 되겠죠.
됐고, 자 D는 1이고요. C는 아까 0이었잖아요. 1과 0이 같지 않죠. 다르죠. 그렇죠? 다른 걸 다르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고요. 실행을 했을 때 참이 7번 나오면 됩니다. 거짓이 출력되면 여러분 참을 거짓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참 7번 나오게 하면 되고요.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또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비가 옵니다. 우산을 챙기세요. 라는 문장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건데, 사실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비 올 때, 정말 비 올 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비가 올 때만 이 문장이 나오고, 비가 안 올 때는 안 나오거나 다른 문장이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코드를, 명령어를 딱 작성을 하면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왜냐면 컴퓨터는 이 메인에 적혀있는 명령어를 한 줄 한 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시키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드가 내가 원할 때만 실행되게 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코드를 제어하는 거죠. 이게 코드를 실행을 시킬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얘가 실행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비 온다고 직접 물어보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구조상, 그죠? 우리는 미리 명령어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컴퓨터한테 제출하면 컴퓨터가 그걸 읽으면서 실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즉석에서 컴퓨터한테 말을 걸 수는 없고 적어놔야 돼요. 야, 너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면 컴퓨터가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대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너 이렇게 얘기해. 언제? 너 비가 올 때만 이렇게 얘기해. 어떤 상황에서만 이렇게 해 라고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컴퓨터한테 무조건 실행하지 말고 요럴 때만 실행해 라고 말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조건을 건다고. 그래서 조건문이고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을 때만 실행시키겠다 라는 게 조건문이고요. 이 조건문은 우리가 방금 문제에서 봤습니다. 요게 조건문이에요. 방금 본 거. 그래서 아까 보시면 분명히 printf로 거짓도 썼고 참도 썼는데 참만 나오고 거짓은 출력이 안 됐잖아요. 자,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if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습니다. 다시 조건문을 만드실 땐 if 하시고 중가로 다시 소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자, 그래서 이 if문은 말 그대로 만약이라는 말이잖아요. 만약이라는 뜻.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면 실행해라. 이런 문구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면 실행해라. 다시 만약에 이 조건이 맞다면 참이라면이죠. 만약에 여기가 참이라면 실행해라.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에 무조건 실행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요거는 어떤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부합하면, 이 조건에 맞으면 요거를 실행해라는 거죠.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라. 요게 지금 우리 대상 코드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맞으면 실행하는 거잖아요. 맞다라는 뜻은 아까 1이었죠. 그래서 1을 넣어주면
실행이 잘 되고요. 자, 아까 틀리다는 0이죠. 0. 그래서 0을 넣어주면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건문, if문의 원리는 이렇다. 이 안에 참이 들어오면 실행이 되고 0이 들어오면 요 중괄호 블럭 있죠. 이만큼을 건너뜁니다. 바로 여기 밑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0이면 이거 실행 안되고 바로 여기로 넘어옵니다. 다시 여기 1로 바꾸면 B가 옵니다. 우선 챙겨서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 그래서 요 한 줄짜리 코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 값을 바꾸면서 실행시킬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 생김새를 잘 기억하세요. 이 문법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if하고 가로 열고 닫고 1이나 0 넣어주시고 중괄호 열고 닫고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치 스위치처럼 0이면 끄기, 1이면 켜기 이런 느낌으로 코드의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